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박순희 역을 연기한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GB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우선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팬 헤이니즈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느 무대 인사보다도 가장 떨리고 가장 긴장되는데 심장이 왜 이렇게 뛰냐. 아무튼 뭐 오늘 재미있고 정말 서로 추억이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 있나요? 저는 그 처음 보신 분들 반응도 궁금해요. 네, 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빨리 영화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요? 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게 질문인가요? 엄청 많네. 오늘 이거 시간 부족하겠는데? 밤새도 돼요. 괜찮아요. 네? 밤새자고요? 네. 내일 출근 안 하세요? 네. 직장이 없어요. 연차 쓰고 온 거예요, 설마? 네. 세상에. 아이고. 네, 우선 뭐 제가 성심성의껏 다 답변해 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 순간을 되게 좀 기다렸는데, 무대 인사할 때는 해야 되는 관도 많고, 또 종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빨리 나가고 관객분들도 또 퇴장을 하셔야 다음 영화를 준비하는 그 직원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또 정리도 하고 팝콘 먹은 거랑 이런 거 청소를 해야 돼가지고 아무래도 좀 길게 못했는데, 그래서 항상 나갈 때마다 선물을 제가 다 받지 못하고 편지도 다 받지 못해서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좀, 한 번이라도 더 눈 마주치고 한 번이라도 더 좀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저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황정민 선배님도 계시고, 뭐 승환 선배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뻘쭘해 하시고 밑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오늘은 좀 제 욕심껏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네. 혜인님, 베테랑2 연기 보고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혹시 숨어있던 악마를 끄집어내신 거 아닌가요? 정말 연기였나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베테랑2 연기를 촬영을 하면서 한 6개월? 5개월 정도를 촬영했는데, 준비단까지 합치면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저는 이제 연기랑 제 삶을 좀 분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거는 캐릭터고 캐릭터일 뿐 저는 아니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작품을 임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건강하게 작품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도 마음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게 뭐 멜로든 장르물이든 너무 거기에 제가 이제 작품 할 때는 빠져야겠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은 다시 정해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카니발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는 네, 캐릭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엄마 친구 아들을 촬영할 때도 최승효로 현장에 있다가 이제 카니발 타고 집에 오는 와중에는 정해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테랑2 촬영하면서는 물론 이제 제가 캐릭터적인 분석, 박성효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분석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있던 그 악한 마음과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찾아내고, 그거를 계속 찾은 것들을 더 크게 만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좀 아파지더라고요. 다시 저로 돌아왔을 때 그 괴리감이 그리고 그 벽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치 너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을 하는 제 스스로를 발견해서 좀 무섭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있던 악마 그리고 악한 마음들을 찾아서 그걸 되게 계속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건강이 그렇게 이롭진 않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여러분들께서는 뭐 영화를 보시면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셔서 놀랍기도 하고 또 즐거우셨기도 하겠지만 저는 즐거우면서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저를 보시면 좀 낯설다 진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화가 나면 좀 뭐랄까 이 감정 컨트롤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었고 작품이 다 끝나고도 사람을 계속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네. 하지만 연기입니다, 여러분. 네, 경험에 의한 거를 모든 경험은 다 연기의 재산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 연기입니다, 연기. 저는 눈을 그렇게 이상하게 뜨지 않아요. 아니 뭐 팬분들께서 그거 봤어요. 뭐 맑은 눈의 광인이 아니라 탁한 눈의 광인이라고 안광이 없다고. 네. 정말 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배우님께서 연기했을 때 박선우 해치는 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진심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했을까요? 정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박선우가 하는 행위, 그 해치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스스로는 정의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아니고 정확히 소시오패스고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나르시시스트에 가깝습니다. 모든 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그냥 도구로 이용하고 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도구로만 쓸 수 있는 그런 극악무도하고 되게 좀 비인간적인 사람이고요. 하지만 감정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문제지. 그리고 정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캐릭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위들이 주변에서, 예를 들면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해치라는 그런 어떤 닉네임 만들어주고 자꾸 정의의 사도처럼 부추겨주니까 그 상황들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박순우는 정확하게 관종이죠. 미치광이고 관종인데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관심을 주니까 그걸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이도 그렇고 앞서 시작과 동시에 인정식 교수한테 얼굴을 자꾸 보여주잖아요. 유튜브 화면 틀어주고.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그 권위적인 내가 너를 통제하고 그다음에 너가 죽을 때 보는 얼굴은 마지막은 내 얼굴이다 라는 어떤 그런 권위적이고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아주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정의는 사실 서도철 형사님이죠. 네.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는 박선우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눈 깜빡임까지 신경 쓰며 첫 빌런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셨는데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장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잠시 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액션도 액션인데 제가 베테랑 2를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 액션보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인물을 알아가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박선우라는 인물이랑 저랑 친해져야 제가 이걸 체화해서 연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이 캐릭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현장에서 그걸 소화를 해야 되니까 이해하는 과정들이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브로맨스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느와르 장르도 좀 도전해보고 싶은 느와르 그러니까 액션이 좀 있는 또 액션이 굳이 많이 없어도 그런 작품도 해보고 싶고요. 멜로를 제일 원하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반응이 노아를 낸다. 멜로 할게요. 저도 멜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서 좋은 또 대본과 작품이 있다면 네 언제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배우님이 생각하셨을 때 박선희가 왜 그런 얘기 벌인 것 같으세요? 이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살짝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관종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가 박지성 교수님께서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저 선배님이 조태호 잡는 거 보고 경찰 된 거잖아요 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서도철이라는 형사가 되게 정의로워서 저도 거기에 매료돼서 형사가 됐습니다라고 그들한테는 들릴 수 있으나 사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아니죠. 박선우는 큰일 났어. 박선우는 이제 서도철이라는 어떤 형사가 권력과 어떤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조태호라는 인물을 끄집어내기는 거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박지성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서구를 이제 안전각으로 옮길 때 제가 거기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 또한 사실 다 계획된 거였어요, 박선우한테는. 거기 나타나서 어쨌든 서도철 눈에 띄어야겠다. 다 그런 계획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는 부지런하거든요. 박서준은 되게 부지런해요. 남산 가 있는데 오자마자 바로 전석을 죽이고 그 화장실에서 계획 다 짜놔가지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고 박선우라는 인물이 놓쳤던 거는 사람들과의 어떤 끈끈한 유대감과 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아예 이 인물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스를 했던 거고 터널에서 이제 서도철 형사가 아들과 투이와 정의부장에서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것도 선택권을 제가 주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되게 통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나머지 왕형사나 뭐 공형사 팀장들이 다 같이 협업해서 도와줄 거라는 거는 저는 놓쳤던 거죠. 고립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도철 형사가 박선우한테 너 사람 잘 모르지?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대사예요. 사람을 잘 몰라요, 박선우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껍데기를 하고 있는 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선우가 서도철 형사가 자신과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고 본인과 좋은 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조차도 저는 이제 박선우의 어떻게 보면 그 가스라이팅 그리고 내지는 이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하는 그 약간 사탕발림 같은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베테랑2 혜인님 연기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액션 연기가 굉장히 스펙타클했는데 다친 데는 없으셨는지요? 특히 계단씬에서요. 겁나 많이 다쳤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팬분들 앞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액션씬 찍으면서 안 다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언론 시사회나 뭐 인터뷰할 때 다쳤다 이러면 이제 다쳤다가 그냥 타이틀로 나가버리니까 다치기가 큰 부상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뭐 자잘한 부상, 뭐 타박상이나 어떤 뭐 생책이나
어디 까지고 뭐 살짝 찢어지는 것들은 뭐 일상 다반사였고요. 뭐 근데 그런 맛에 또 액션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베테랑 캐스팅 확정된 후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무엇인지.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컸어요. 사실 엄청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전작이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제가 이 캐릭터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이 영화에 녹아들 수 있을까? 또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하신 거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었고 또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잖아요.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하고 스스로 말도 내뱉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계속 이제 부정적인 것들로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랄까 좀 점점 더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부터 고쳐먹고 스스로 계속 이제 자기암시하면서 할 수 있다, 난 이거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로 내뱉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교도소로 이송 중 탈주한 박선우가 가장 먼저 만날 것 같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구예요? 어디 계세요?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소도철은 안 만날 것 같아요. 소도철 형사는 안 만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를 조금 근데 이게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비밀로 할게요. 우리끼리니까. 근데 지금 다 찍고 있는데 우리끼리예요. 이쪽 다시 또 볼 텐데 아시잖아요. 아니 이 인터넷 세상에서 못 믿겠어요. 장난이고요. 그게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혜인님 보면 볼수록 동공 연기에 빠져듭니다. 동공 연기의 비결은요? 이거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진짜 제가 원래 연기할 때 거울을 많이 안 보는데, 또 이제 제가 이제 카메라 설치해놓고 제가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도 계속 연습을 집에서 많이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쁜 마음을 가지면 돼요. 네, 아주 악한 마음을 갖는데 이걸 안 들키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연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우선 베테랑2의 박선우 연기력에 또 한 번 반했고요. 선우 연기를 하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신과 천혜역을 택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연기력에 반하신 분, 감사합니다.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씬은 개인적으로 안녕이요? 그럼 얻어 걸린 씬인데. 안녕하고 윙크하는 건 사실 얻어 걸린 거고요. 무서웠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너무 딴 사람이 앞에 있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터널씬이 아닌가 싶어요. 터널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소도철한테 선택권을 주면서 어차피 형님은 날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건 없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씬들, 그 대사들이 너무 좋았고 그 씬의 비하인드가 사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었어요. 우선 후시 녹음할 때 뭘 해도 돼요. 이게 비하인드예요. 그 이제 후시 녹음할 때 감독님과 함께 그 녹음실에서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녹음을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감독님께서 고심 끝에 내린 대사와 톤이었고 저도 그 씬이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어차피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이 대사가 저는 우리 베테랑 2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 중에 또 하나라고 봐요. 근데 그게 비단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닌데 그게 좀 신념이 뒤틀리거나 믿음이 뒤틀렸을 때는 되게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되게 위험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게 뭐든 간에. 네. 그리고 이번 영화는 액션이 많은데 평소 몸 관리와 이번 액션씬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나요? 액션씬이 많죠. 근데 그 촬영 들어가기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액션 스쿨 다녔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 체력이었어요. 기초 체력이 제일 중요했고 현장에서 여러 번 테이크를 가야 되니까 뭐 두세 번 찍고서 결과가 나온다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10번 그 이상의 테이크를 앵글별로 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체력이 밑바탕이 안 되면 모두가 저도 그렇고 현장에 계신 스태프들, 감독님들 모두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제일 중요했던 건 기초 체력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는 술도 잘 안 마셨어요. 음식도 되게 조절하고 운동도 매일 하고. 네. 혜인 배우님 마지막 터널씬에서 박선우가 안전벨트를 안 한 채로 차를 들이받아서 차에서 튕겨져 나갔잖아요. 혜인 배우님이 생각하실 때 박선우가 왜 안전벨트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와, 이런 좋은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르죠. 처음 보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두세 번, 네 번 그 이상 보신 분들이 많겠죠? 아니에요? 맞죠? 이제 뭐 저 혼자 착각은 아니죠? 우선 차를 타고서 이제 도망을 칠 때는 그 어떤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그 타기 전에 제가 그 되게 중요한 부위에 타격을 당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위에 타격을 강하게 여러 번 당해서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일단 도망은 쳐야겠고 그런도 나중에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이거 꺼졌어요. 급하게 이제 차를 몰고 나갔죠. 근데 이제 안전벨트를 할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친구는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했고 다급했던 거죠. 근데 이제 도망을 치다가 앞에 펜스가 있고 이미 경찰들이 다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 방법이 없으니까 차를 돌리잖아요. 그 돌리기 전에 감독님이랑 저랑 되게 좋아했던 장면이 있어요. 아마 팬분들께서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게 표현이 조금 화면에 잘 보였을까라는 걱정은 있지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체념하는 그런 듯한 표정을 짓고 이제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네 라는 어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씬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짧게 나왔는데 그 감독님이 그 표정이랑 눈빛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마스크가 혜인 배우는 마스크를 뚫고 연기를 하네 그래서 괜찮네요.
네, 그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장면 찍을 때. 그래서 그 이제 진퇴양난이다 보니까 뭐더 이상 퇴로도 없고 그냥 이제는 이렇게 될 바에는 같이 그냥 정면 돌파를 부딪혀서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지옥 갈 때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얘는. 아 진짜. 근데 안전벨트를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허수철 형사님은 타자마자 하시던데 안전벨트. 그리고 박선우라면 탈주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거예요. 박선우 연기를 본 후 가족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과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선 저희 어머니는 깐에서밖에 못 보시고요. 아버지도 아직 못 보셨어요. 두 분이서 추석 연휴에 시사회도 안 오시고 해외 여행을 가시는 바람에 아주 지금 뭐 동생과 오붓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시사회는 동생만 봤고요. 어머니는 영화를 제대로 못 찍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냥 아들내미가 아유 고생했구나. 그리고 집에 녹초가 돼서 들어오면 오늘 못 찍었니 하면 비 맞고 왔어요. 그냥 계단에서 찍다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툭툭 내뱉었던 그 말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아 저 때 저 장면 찍고 그렇게 한숨을 푹 쉬면서 들어왔구나. 그 모든 게 다 오버랩 되면서 생각이 나셔서 더 우셨던 것 같고요. 또 동생은 VIP 시사회 날도 보고 오늘도 5시 10분 영화로 4DX로 또 봤어요. 혼자 보러 갔더라고요. 또 이쁘기도 해라. 자기는 4DX를 즐기고 싶다면서 이렇게 혼자 보러 갔는데 아까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타격, 그러니까 액션 이런 할 때 너무 이게 좀 같이 힘들고 약간 좀 생생하고 더 뭐랄까 박진감 넘쳤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일은 동생이 또 보러 가요. 그 내일 돌비 시네마에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돌비 시네마는 IMAX에서만 좀 보고. 돌비 시네마 보신 분 계세요? 네. 어디서 보신 거야? 그 저기 남양주 아니면 코엑스? 하남? 상암? 스타필드? 많이 없더라고요. 돌비 시네마가 메가박스에만 있고 CGV는 돌비 애트모스고. 근데 감독님께서 그 돌비 시네마에서 꼭 보라고 진짜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 감독님께서 미국까지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 시스템이랑 이것저것 다 편집하고 그 서라운드 사운드에 맞게끔 영화의 그 기술적인 걸 녹이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돌비 시네마에서 볼 겁니다. 네. 그저 궁금한 거는 네. 아니, 몰라요. 그 혹시라도 만나다가 저 알아보시면 그냥 조용히 인사해 주세요. 저도 반갑게 조용히 인사할게요. 대신 조용히 인사해야 돼요. 네, 안녕 해줄게요. 안녕 해줄 테니까 대신에 너무 이렇게 또 막 그 부산하게 하면 또 사람 몰리고 정신없어지니까 네 아셨어도 알아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뭐 반응은 다 좋았고 지인들 반응은 다 너무 좀 충격이었다.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미친놈일 줄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요. 남산 추격신 계단에서는 흡사 사냥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장면이 빨라 표정을 잘 안 보이던데 왠지 사냥 성공 직전이라 기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때 선우는 어떤 심경이었을지 어떤 표정이었을지 이 부분을 연기했던 배우님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와 역시 질문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사냥이 맞았어요. 저한테는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사냥이었고, 처음에 그 가짜 해치를 조우했을 때는 그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했었고, 장난감을 발견한 것처럼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게. 그래서 술래잡기 하듯이 그냥 즐기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고,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잡으면 무조건 죽여야겠다라는. 왜냐하면 그렇게 가짜 해치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버려야 제가 아니었어. 이상하네. 박선우가 계속 그 나쁜 짓을, 그 사람을 죽이는 어떤 쾌락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수사망을 피해가니까요. 그래서 해치 잡았습니다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굳이 소리 안 지르도 되거든요. 그냥 뭐 해치 잡았습니다 하고 헉헉거려도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카메라로 다 찍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하니까 이 미친 관종은 거기서 또 소개를 줘서 내가 잡았다, 그 얘가 해치다라고 은연중에 이미 해치를 잡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주 무섭고 똑똑하고 야비한 놈이죠. 예. 임강훈한테도 임강훈 찾았습니다라고 안 하고 해치 찾았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서투출한테.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미친놈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남산에서는. 그래서 거의 뭐 범인을 잡는 형사의 눈빛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을 쫓는 맹수의 눈빛이 정확한 것 같고 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아, 그래요. 그 선물 추첨은 저희가 따로 해서 추첨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 이 영화 얘기 더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네. 아,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아닌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선물 다 드릴 거예요. 한 분 한 분 셀카 다 찍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러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한 분 한 분 안빠 드리고 다 셀카 찍어드릴 테니까요. 네. 아니, 그 영화 무대 인사할 때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분명히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피하고 갈 때 그 죄책감 알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너무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때 눈이 마주쳤는데 외면하고 갈 때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일부러 막 못 본 척하고 가기도 했었어요. 저희도 못 본 척. 안 싫어해요. 누가 싫어한대요. 다 봤어요. 제가 못 본 척 한 거지. 그래서 오늘 다 찍어드릴게요. 영화 얘기 더 해도 되죠? 네. 표정이 밝아지는데. 아, 참, 알겠어요. 그러면, 아니, 아까 좋은 질문이 있었어. 야, 이거 어디야? 예. 그래요. 박선우 역시 워낙 다크한 캐릭터 보니까 연기하면서, 그리고 영화 촬영을 마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었는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아, 빨리 하나 더 해드리려고요.
그 선하고 정의로운 캐릭터를 많이 맡으신 차인 배우님인데 베테랑 2의 빌런으로 캐스팅 되었을 때 어떠셨는지, 또 박선을 연기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관객분들의 반응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혜인님 집에 연기부 집에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시고 토해주셨는지.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뭘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지게자였어요, 이때는. 네.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혜인님이 생각했을 때 베테랑 2 명장면 하나 뽑자면 어떤 장면이신가요? 안녕. 네. 마지막에 해치가 두혜를 해치려는 부분에 질문을 드려요. 서도철 형사 부부 대화상 뚜이에 대해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해치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타겟으로 정한 걸 그냥 따른 것인지, 그전 사건들도 그랬던 것인가요? 사적 주제를 가하는 영웅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그저 살인을 하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뿐인지 선우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질문이에요. 아주 멋있어요. 박선우는 정확히 투이가 무고하다는 거를 알지도 모르지도 않아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정의부장이 거기에 올려서 몰아갖고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욕을 하고 하니까 좋은 타겟이 된 것뿐이에요. 어쩌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녀 사냥할 때 광기에 사람들이 미쳐서 마녀를 몰아가고 죽이잖아요. 박선우라는 인물은 마녀 사냥의 신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하다 보면 물론 진짜 마녀도 죽일 수 있겠죠. 물론 근데 마녀가 아닌 억울한 여자도 죽잖아요. 그게 투이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 사건들도 그랬던 거죠. 윤정식 교수가 그렇게 단두대에 정의부장으로 인해서 올라가니까 타겟이 된 것뿐이에요. 사적 제재를 가하는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1%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괴물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영화를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어떤 각시탈이나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거랑은 전혀 거리가 멀습니다. 타 작품에 나왔던 어떤 그런 역할이랑도 너무 다르고요. 비슷하게 그 경찰 역할로 나온 작품이 있는데 그거랑은 아예 다른 인물이에요. 사적 제재 아니에요.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박선우가 다른 직업이 아닌 변호사 등 형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선우는 형사를 해야만 더 많이, 그렇죠, 범죄자 정보를 캘 수 있고 경찰을 해야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쾌락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었어요. 박선우가 화장실에서 비늘을 보고 손을 뻗다가 멈칫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박선우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랑 이 어떤 소시오패스 성이 엄청 강한데요. 동시에 결벽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 경험을 좀 녹이기도 한 건데, 물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중 화장실이나 지하철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되게 좀 만지기 싫게 뭉그러져 있는, 뭔지 아시죠? 뭉그러져 있는 비누. 왠지 찝찝하잖아요. 손은 씻고 싶은데. 그래서 망설였던 그 애드립이었고, 감독님이 그 애드립을 너무 좋아하셔서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는 제 얼굴을 찍었는데 그거는 안 쓰셨어요. 오히려 너무 자기적으로 보일까봐 생각하셨던 것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비누를 망설이고 결국 잡아서 어떤 마음으로 촬영을 했냐면, 비누의 그 겉표면을 물로 빨리 씻어서
벗겨낸 다음에 비늘 써야겠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 그러니까 이거 봐요. 다 있다니까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전서구 사건 이후에 이제 국밥집에서 고깃집에서 술을 먹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닭이를 떠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게 숟가락을 계속 닦는 거였고 뒤로 몰랐죠. 숟가락을 닦는데 감독님이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너 왜 떨었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거 숟가락을 대본에 없었어요 그게. 네. 숟가락을 그냥 쓰고 싶지도 않았고 젓가락도 쓰고 싶지 않아서 닦았다고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쓱쓱 닦고 마는데 걔는 미친 듯이 닦는 거예요. 그리고 소주도 따라주시는데 저는 한 모금도 먹진 않습니다. 보셨죠? 거기 있는 음식이 박선우 입장에서는 되게 불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뭐 형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뭐 그냥 어떤 슬래퍼차 같은 데서 먹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 박선우라는 인물은 술도 한 모금도 안 마셔요. 그리고 그때 뭐 국민 안전하면서 다 같이 짠을 하는데 박선우는 국민 안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소소한 디테일들이 있는데 아마 영화를 다시 보시면 보이실 것 같아요 이제는. 베테랑 2 박선우 역할을 처음 받아보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는지 이거는 아까 무대 인사 햇님 무대 인사에서 햇님께 사인을 받거나 햇님과 셀카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그리고 사인을 제가 못해드린 건 사인을 하게 되면 특히 무대 인사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지방을 내려갈 텐데 그러니까 저는 한 분이라도 더 찍어드리고 싶은데 그 사인을 하는 그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그분한테는 너무 좋을 수 있으나 다른 분한테는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사인은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거예요.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동 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편지나 이런 거는 다 받아들이고 하는데 사인 요청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요? 고민해 볼게요. 혜인 배우님 베테랑 2 박선우 연기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한 점 마음가짐. 네, 나쁜 놈이 돼야 되니까요. 선우의 행할 방식은 보복법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것은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의미였을까요? 영웅심리에 근거한 것일까요? 혜인 배우님은 진정한 복수의 방법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이제 아시겠죠? 박선우는 영웅심리도 아니었고 보복법도 아니었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보복법으로 사람들이 봐주고 영웅으로 봐주고 하는 것들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이러니까 정식병이었지. 개인적으로 안녕 플러스 윙크 장면이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대본상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애드립도 있는데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현장에서 만들어진 씬이기도 했어요. 그 대본보다 더 풍성하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혜님 빌런 역은 처음이셨을 텐데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악역을 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다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후유증이 좀 오래 갔어요. 저는 캐릭터 연기니까 이번 지금 엄마 친구 아들도 그렇고 베테랑도 그렇고 디페이도 그렇고 뭐 설광화도 그렇고 작품을 하면은 어쨌든 빠져나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베테랑 2가 빠져나오는데 가장 오래 걸렸어요. 한 3-4배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3개월 동안 작품에서 못 나왔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멜로 역할은 감정선과 여러 상황들을 챙겨야 하는 반면 빌런 역할은 본인의 가치관을 벗어나는 상황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두 역할 중 어떤 게 더 표현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저는 빌런이 더 어렵다고 봐요. 네, 저랑 더 괴리감이 가까운 먼 그런 인물일수록 다가가는 거리가 더 멀어요. 그러니까 멜로는 그렇게 멀진 않는데 이 빌런 완전히 가치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가가는 그 과정과 노선이 너무 험악합니다. 험난하고요. 베테랑 2 촬영은 작년에 끝나셨잖아요. 개봉하기 전까지 어떤 점이 제일 걱정되셨는지. 과연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실까? 어떤 생각을 해주실까? 이런 게 제일 걱정이었고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저도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를 보여야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못 받으면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된 방법이라고 봐요. 물론 작품이 실패할 때도 있고 뭐 외면당할 때도 있고 저는 그런 적이 많아서 이제 단단해지긴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작품을 할 때는 대중분들의 어떤 니즈와 저의 니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골고루 생각을 해서 그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만 좋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중분들이 원하시는 거에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으면서 그 안에서 교집합을 잘 찾아가는 게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선우가 서도철의 아들을 도와줬다가 결국 이용하게 되는데 도와준 행위가 이용을 위한 빌드업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서도철 아들에게 연민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아시겠죠? 이쯤 되면은 연민은 전혀 연민이랑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만 있어요. 이 친구는. 박선우에게 마스크를 끝까지 고집해서 씌운 와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박선우에게 마스크를 끝까지 고집해서 씌운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팬 입장에서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액션을 해야 돼서 살짝 아쉬웠거든요. 이거 감독님이 철저하게 원하셨던 부분이에요. 저도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 마스크를 제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제 스스로 벗고 다시 쓰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주셨고 결국에는 서도철 형사에 의해서 마스크가 벗겨지는데 감독님 그걸 원하셨어요. 마지막에. 네. 저도 뭐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래도 근데 이게 이 모자 쓰고 마스크 쓴 상태에서 이 안으로만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많이 답답하긴 했어요. 저 스스로도. 어느 인터뷰에서 유승환 감독님이 베테랑 3 제작 관련해서 말씀하셨던데 쿠키 영상도 3편 기대하게 됐는데 황정민 배우님과 우리 배우님과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다고도 하던데 3편에 대한 배우님의 생각과 혹시 약간의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지 몇 % 정도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디 계세요? 누구십니까 이분? 없어요? 무서운데 이거? 형이 한 거예요? 못 오셨어요. 깜짝 놀랐네. 질문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와, 네, 3편을 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이제 달려갈 거고요. 이거 박정민 선배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서 3편 노리고 있는데 해치 껴안으면 어떡합니까? 이러셨대요. 정민이 형이. 근데 뭐 나올 수도 있죠. 형사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기대감은 한 50%만
기대를 안 하고 봐야 재밌어요. 뭐든지 120, 200% 기대를 해버리면 100%가 나와도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다 내려놓으시고 한 50%의 마음만 가져가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아량과 그 넓은 마음 인내심으로 그 50을 또 채울 수 있어요. 그게 그렇답니다. 박선호가 탈주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자살을 하기 위해 혹은 복수를 하기 위해 탈주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마지막에 탈주 네 주는 걸 해주세요. 약속.